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22번째 시간이에요. 렉처 노트로는 12번째 렉처 노트고, 제목은 로그 매그니튜드 앤 페이스, 그 다음에 레이셔널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렉처 노트를 하고 나면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Z 트랜스폼을 본격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 뒤에 버튼 있잖아요. 그 all 옆에 있는 거 L1인가 그거 좀 눌러줄래요? 그럼 여기 꺼지는데, 거기에. 네, all이라는 거 옆에, 바로 오른쪽. 네, 네, 고마워요. 그래서 어나운스먼트 첫 번째는 홈워크 듀가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퀴즈 2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퀴즈 2 공부할 겸 홈워크를 열심히 풀어보면 되겠어요. 시작할 때 한 20분 정도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커렉션인데 뭐 특별히 문제는 다른 거는 없는데 요 커렉션이 지난 렉처 노트 11번에서 그 아예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요, 여기. 여기 보면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x1 of n이라는 discrete time periodic signal이 있어요. 근데 걔 이름을 그냥 x1 대신에 f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f는 periodic signal이니까 discrete time Fourier series coefficient를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그 k번째 coefficient를 a sub k라고 하는데 편의상 뭐 g of k라고 불러도 되죠. 뭐 서브스크립트를 쓰나 스퀘어 브래킷을 하나 뭐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푸리에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쓰면 이제 요렇게 써지겠죠. 맞습니까? f of n은 시그마 k는 한 주기 g of k에 e to the j 2파이 오버 캐피탈 N kn 맞습니까? 네, 이게 DTFS 리프레젠테이션이죠. 이때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GK는 어떻게 됩니까? GK는 FN을 한 주기 동안에 무엇과 코릴레이션 하는 거죠? 네, K번째 하모닉과 코릴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FN과 e to the j 2파이 KN 오버 캐피탈 N의 칸죽이 있어요. 그렇죠? 프로덕트에서 sum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 GK라는 것도 맞습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본다면 피리어딕 시그널이겠죠. 우리 이미 알고 있듯이. 그래서 이제 요 K를 N으로 한번 바꿔봐요. 그리고 대신에 N을 K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 안 이상하죠? 보세요. K를 N으로 바꿨고 캐피탈 N은 그대로고 N을 K로 바꿨고 N을 K로 바꿨고 여기서는 KN, NK 뭐 똑같죠? 이렇게 쓰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약간 트릭이 있는데 K를 예를 들면 네거티브 K 프라임 이렇게 바꾼다고 해보세요. 네거티브 K 프라임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프라임. 맞습니까? K 자리에 네거티브 K 프라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K 자리에 K 프라임, K 자리에 마이너스 네거티브 K 프라임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요 K 프라임이 네거티브 N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덧셈에는 순서 안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이 K 프라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0에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까지 변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 K 프라임을 또 그냥 브래킷 N으로 하나 똑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줄 더 나가면 K 프라임을 K로 바꿔도 돼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G of N이라는 discrete time 시그널의 어떤 우리의 시리즈인데 코에피션트가 뭐죠? 코에피션트가 요놈이죠. 그래서 N분의 1의 F of 네거티브 K가 돼야 되는데 우리 렉처 노트가 틀렸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써놔서 다 틀렸어요. 누구예요? 아시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큰 실수였고 우리 TA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오버뷰예요. 우리 막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처음에 천천히 뛰다가 이제 막판에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Time and Frequency Characterization of Signal Chain Systems라는 이 파트를 하고 있고, 여기서 앞에서도 봤지만, 그래서 다음에서 보겠지만,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로그 매그니튜드 앤 페이스, 뭐 리니어 페이스, 넌 리니어 페이스는 얘기를 하다가 다시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스 또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관련된 부분으로 돌아와요. 왜냐면 그것과 오늘 배우는 주제와 좀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정말 합성하는 걸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로 분석하는 거였죠.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G 트랜스폼의 힘을 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달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아마 여러분이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와 우리 때가 다른 게 뭐냐면, 나 때는 회로 이론 1, 2가 필수였어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물론 전자회로 1, 2도 필수였죠. 3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근데 그 회로 이론 1, 2 시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다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노미 시스템에 들어오면 후리에 어널리시스 배우고 G 트랜스폼을 배우고 그다음에 DSP 들어가면 G 트랜스폼을 다시 한번 배우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디지털 제어 들어가면 또 G 트랜스폼 가지고 뭘 하고 그냥 자동 제어 들어가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또 뭘 하고 어떻게 보면 제어하는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부분 합성을 해야 되니까 시스템을 컨트롤러를 합성해야 되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웃라인은 로그 매그니튜드 앤 페이스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앤 넌리니어 페이스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디얼 앤 넌 아이디얼 프리퀀시 리스판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정성적인 그런 말들을 하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는 뭐 몇 점 몇이고 소수점 몇 이런 게 아니라 대충 이렇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런 걸 써놨는데 여기 책 좀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인터넷에서 위키피디아, 뭐 유튜브에 뭐 보니까 시노미 시스템 치니까 다른 강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이 강의하는 걸 왜 들어야 되느냐. 그래야 여러분이 강의하는 담당 교수의 짝퉁이 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품이 되고 싶잖아요. 짝퉁이 되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책을 읽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써놨어요. 자, 로그 매그니튜드 페이스라는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그널 X 오브 T가 있고 이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에요. 말 안 해도 그냥 이렇게만 써서 나타내면 LTI니까 프리퀀시 리스판스만으로 일변수 프리퀀시 리스판스만으로 나타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고 Y 오브 T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출력과 입력의 후리에 트랜스폼과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프로퍼티죠? 컨볼루션 프로퍼티죠. 왜냐하면 컨볼루션, 그러니까 CTFT의 컨볼루션 프로퍼티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곱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려고 딱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비주얼라이즈 하고 싶어 하는데 비주얼라이즈를 하려고 보니까 다 컴플렉스 넘버드 펑션이에요.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타내는 법이 어떤 게 있죠? 컴플렉스 밸류를 나타내는 방법. 크게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하나는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처음에는 뭐 전파라든가 휴먼 오디토리 시스템 이런 그러니까 전화기 관련된 거죠. 다 무선 전화, 그냥 유선 전화 이런 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시노미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의 휴먼 오디토리 시스템은 페이즈에 좀 둔감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페이즈는 일단 제끼고 매그니튜드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매그니튜드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로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H라는 것도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magnitude of H times e to the J, 요게 앵글이란 뜻이에요.
예, 예. angle of h of j 오메가. 그 다음에 입력도 또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똑같이 매그니튜드 페이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출력의 매그니튜드 페이즈가 어떻게 결정되죠? 출력의 매그니튜드는 입력의 매그니튜드와 매그니튜드와 시스템의 이거는 이제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시그널만 딱 놓고 그것을 푸리에 트랜스포한 것을 뭐 프리퀀시 리스폰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시그널 자체는. 그러니까 시그널만 얘기할 때는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 그것의 뭐 매그니튜드 그것의 페이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임펄스 리스폰스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리고 그것의 모듈러스를 매그니튜드 리스폰스 그것의 페이즈 앵글을 페이즈 리스폰스 이렇게 시스템에 대해서 리스폰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를 보면 괜찮네.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는 매그니튜드는 아웃풋의 매그니튜드는 맞아요. 인풋의 매그니튜드에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를 곱한 거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도시하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 곱셈이라는 게 좀 이상하듯 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뭐 곱셈이 이상할 게 뭐 있어 지금까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 곱셈을 배운 이래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할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을 하다가 다음에 합시다 하고 넘어간 게 이거예요. 제가 스크린에 지금 어떤 두 개의 선분을 그려놨어요. 두 개의 선분을 그려놓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에 곱의 길이를 갖는 선분은 작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들 장난하나? 그냥 뭐 곱한 길이만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만 내주면 아무 선분이나 그려놓고 곱이라고 하면은 우기면 곱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단위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위를 표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얘를 유니트 랭스라고 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얘가 되죠. 얘를 유닛 랭스라고 하면 이게 1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게 되죠. 제가 유닛 랭스를 얘라고 하면 얘는 둘 다 1보다 작은 거니까 더 작은 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곱이라는 것이 이게 곱을 작도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단위를 준다고 해보세요. 단위를 줬어요. 단위를 준다고 해도 그래서 여기 다시 지금 단위를 줬죠. 단위를 준다고 하더라도 얘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길이를 재서 정확하게 자를 가지고 눈금 있는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잰 다음에 그 곱셈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프리퀀시 펑션 두 개를 줘요. 얘가 뭐 h of 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고 음수가 되면 안 되죠. 지금 매그니튜드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주고 곱을 도시하라 그러면 이게 간단해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곱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요 초창기에 이 아웃풋의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를 도시하려는 사람들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미 이 로가리드믹 펑션이라는 것이 나와 있었죠. 로가리드믹 펑션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도 써놨지만 곱의 로그는 로그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퍼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어차피 매그니튜드니까 우리 로그 펑션을 보면 양수에서는 상관없잖아요. 뭐 0일 때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양변에 로그를 씌워요. 여기는 뭐냐면 또 양변을 각각 동일한 로그 펑션에 넣어요. 그러면 좌변은 로그 매그니튜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제목이 여기 로그 매그니튜드예요. 로그 매그니튜드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이제는 프로덕트에서 썸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그니튜드를 도시하는 대신에 로그 매그니튜드를 도시한다고 합시다.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로그 매그니튜드 오브 h 오브 j 오메가와 로그 매그니튜드 오브 x 오브 j 오메가를 그림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매그니튜드들이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사실은 로그였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로그 매그니튜드 오브 y 오브 j 오메가는 그리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는 하나에다가 다른 놈의 높이를 쌓아 올리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훨씬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로그 스케일을 쓰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소리 들을 때 뭐 우리 곧 나오겠지만 몇 데시벨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을 대놓고 이제 이 스피커에다가 점점점 큰 소리를 집어넣어 봤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라든가 파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매그니튜드 스퀘어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소리가 한 2배 커졌어, 4배 커졌어 할 때 보니까 실제로는 어때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시키는데 2배 커졌어, 3배 커졌어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걸로 알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사람의 귀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들어오는 것의 매그니튜드를 로그 펑션을 씌운 다음에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 로그 매그니튜드를 많이 취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앵글을 봅시다. 앵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 한번 볼까요? 아웃풋 y 오브 j 오메가의 앵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게 e to the j 앵글 오브 y니까 앵글은 그냥 처음부터 합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페이즈 리스판스라고 합시다. 그거를 페이즈 리스판스, 페이즈 앵글인데 그냥 페이즈 리스판스라고 해봐요. 그러면 얘의 h의 페이즈 리스판스와 x의 페이즈, y의 페이즈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y의 페이즈는 얘의 페이즈, 얘의 페이즈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처음부터 매그니튜드는 로그 매그니튜드로 하면 어때요? 시스템의 프로퍼티를 로그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로그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주면 출력도 로그 매그니튜드 더하면 되고 페이즈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관되고 좋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캐스케이드라고 돼 있는 여기 샘플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입력 출력 시스템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입력 출력 그리고 시스템이 두 개가 시리얼 인터커넥션 또는 캐스케이딩이 되어 있어요. 캐스케이디드 투 시스템즈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H1이라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H2라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무선통신 전공인데 저는 그 오른쪽 빌딩에 주로 있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직접 소어 필터, 서피스 아쿠스틱 웨이브 필터 같은 걸 만들어서 들어오는 안테나로 들어온 시그널을 어떤 특정한 밴드에서 필터링하는 이런 건 만들 줄 몰라요. 그런데 저도 예를 들면 인도어 채널 측정을 해서 뭐 이런 인도어 채널에서 가장 효율적인 변조 방식이 무엇일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요. 실제로 과제를 할 때. 근데 필터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와야죠. 그런데 사오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딱 원하는 대역의 필터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역은 요쯤인데 어느 필터는 이렇게 리스판스가 돼 있고 어느 필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할지 대충 알겠죠. 필터를 두 개를 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시리얼하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곱이 되니까 0 곱하기 무엇은 0이죠. 뭐냐면 이거 원하는 대역에만 필터링 되는 어떤 필터를 안 만들고도 두 개를 사서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단점이 있어요. 모든 그런 오프 더 쉘프, 그러니까 선반에서 꺼내서 쓰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 프로덕트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최적화해서 만들어서 딱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에 비하면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일단 딱 원하는 대로 못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은 아마도 여기서 이 대역에서는 플랫하고 탁 날카롭게 떨어지는 걸 텐데 이렇게 둥수리 뭉실 떨어지면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필터는 인서션 로스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넣으면 그 필터 인, 아웃 할 때 실제로 딱 요 원하는 만큼만 되면 좋겠지만 이 높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1보다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 개 달면 달수록 어때요? 개인이 점점 떨어지겠죠. 물론 다행스럽게도 인도에서 측정하거나 이럴 때는 신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테스트 베드를 아웃도어용으로 만들고 뭐 3km 떨어진 곳에서 저 지곡동 어디서 수신하겠다 이럴 때는 여기서 로스 조금씩 몇 dB씩 생긴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죠.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처럼 그냥 딱 보고 아 여기 0이니까 떨어지겠네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을 그래도 난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랬을 땐 여전히 이걸 곱해야 된다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죠? 곱셈이 안 돼요. 우리는. 덧셈은 돼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캐스케이디드 된 이 시스템을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 H라고 봤을 때 이 녀석의 매그니튜드 리스판스와 페이즈 리스판스를 로그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로그 매그니튜드를 더하고 두 개의 페이즈를 더하면 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이제 뭐 매그니튜드와 앵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말했지만 인문계 일반계를 나와서 잘 모르겠으면 저걸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거고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나는 복소수가 약해서 짜증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른쪽 빌딩에서도 복소수를 많이 쓰지만 왼쪽에서는 더 많이 써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안테나 해야지 그냥 막대기만 있으니까 편하겠지 할지 모르지만 전부 복소수로 나타내요. 파라미터들. 뭐 회로도 마찬가지죠.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임피던스 이런 거 다 복소수로 나타내니까 이번 겨울 방학 때 딱 잡아서 공부를 하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끼리만 하고 뭔가 이렇게 첫날 뭉치자 열심히 하자 한 다음에 와야 될 것 같으면 저를 지도 교수로 영입을 해서 하면 제가 밥도 사주고 왜 빨리 안 해? 뭐 이러면서 해줄 테니까 한번 그룹을 모아보세요. 여러분의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서 이제 옛날 얘기 라떼는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라떼는 할 때를 이제 설명을 하면 저희 아버지는 공대 기계과 출신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 쓰던 물건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는데 계산자라는 거예요. 계산자. 여러분 계산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계산자가 여러 종류로 생겼는데 프리즘 모양의 막대기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사진 여기 보면 뭐 슬라이딩 하는 플라스틱 눈금이 있는 게 있고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뭐가 있죠.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안에 있는 이 링들을 돌려서 뭘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공학용 계산기가 없다 보니까 공대 시험 볼 때 계산자 여기 있네 여기 동그란 거 그렇죠? 원형 계산자. 네, 제가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가져오는 거 잊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요 공대에서 이 계산 대회도 열었어요. 마치 예전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주산 학원 그런 게 유행이었고 주산 대회가 많이 열렸어요. 참고로 일본에서는 아직도 한다고 해요. 일본에는 주산 대회도 있고 심지어 그 주판도 안 쓰고 머릿속으로만 계산해서 뭐 하는 대회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한번 흉내 냈는데 어떤 주부가 우승하셨어요. 뭐 17자리 곱하기 뭐 17자리 계산 누가 빨리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암산으로.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된대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것도 핵심이 뭐냐면 곱셈을 해야 되는데 곱셈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공학에서. 간단한 모든 식이 곱셈으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F는 MA인데 M과 A를 곱해야지 F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숫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산자를 가지고 하는데 저 안에 보면 로그 스케일로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곱셈을 로그로 한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한대요. 저도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대회 뭐 나가진 않으셨지만 대회 하는 걸 많이 보셨대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이 알겠지만 로가리드믹 펑션은 그 베이스라고 불리는 거 있죠. 뭐 밑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밑으로 쓸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죠. 그럼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으냐는 거예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는 항상 예, 항상 이런 꼴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예, 스케일을 해서.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게 있었나 할지 모르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는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A, 로그 같은 C를 밑으로 하는 B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을 정말 밑으로 보내고 얘를 여기다 보내고 아무 밑이나 골랐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밑을 바꾼 거죠. A에서 B로 바꿨으니까 자신의 C가 뭐예요? C가 1 오버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가 되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다만 밑으로 쓰는 것은 아무 숫자나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있지만 1보다 큰 숫자를 쓰는 게 보통
정상이죠. 굳이 1보다 작은 0, 1 사이를 써서 우리를 괴롭힐 필요는 없죠.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공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저 밑이 2, 2, 그다음에 2. 2와 2를 구별하나요?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뭐 이런 게 구별이 되면 특히 이제 경상남도 부산권 사람이고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진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은 변호사라고 계시는 뭐 선배와 제가 프로젝트 파트너였는데 기계어 코드를 그 선배가 불러주고 우리가 손으로 다 써놓은 제가 타이핑을 하는데 그 선배가 고향이 경남 부산권이 아니다 보니까 E와 E를 구별 안 해서 제가 선배 E는 언제 나와요? 왜 E밖에 없어요? 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입력을 했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 시스템에 이렇게 기계어를 입력할 때 붙였으니까 마우스로 클릭해서 보기만 하고 아니면 find, replace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 새로 메모리에 타이핑하는 거였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E는 루트 2 파이는 잘 기억하면서 이 숫자가 더 중요한데 기억을 잘 못하지만 2.71828 1828 이렇게 하면은 뭐 쉽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공대생인데 이걸 모른다. 그럼 좀 곤란해요. 물론 그러니까 1828이 계속되는 건 아니죠. 그럼 유리수겠죠. 얘는 유리수 중에서도 트랜센덴탈 넘버라는 초월수라는 이상한 놈이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2, 2, 그 다음에 10을 많이 써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참고로 이 10을 밑으로 하는 녀석을 쓸 때 이름을 우리가 좀 붙였어요.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우리가 로그 매그니튜드로 나타낸 것을 로그 매그니튜드로 나타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단위를 갖다 붙여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제가 왜 유니트에 항상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뭐 어떤 물리에서는 디멘션이라고 하지만 단위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건 사실 단위가 없는 건데 편의상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라디안은 사실은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디안이 라디안으로 쓰는 거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거 한번 봅시다. 중학교 때 원을 가지고 참 많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R이고요. 그러니까 L이고 우리가 세타라고 할 때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게 뭐죠? L은 R이 고정되어 있을 때 L의 길이는 세타의 크기에 비례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L은 R과 세타의 곱에 비례하는데 그럼 비례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례상수를 그냥 1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한 바퀴 돌고 나면 L이 2파이배가 되죠. R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0도에서 360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0에서 2파이로 나타내자 각을. 그런데 그럼 헷갈리니까 디그리 하는 게 이미 존재했으니까 그냥 라디안 이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라디안은 단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L은 R 세타예요. 세타가 라디안이면. 근데 L이 예를 들어서 미터예요. R이 미터예요. 세타는 단위가 있나요? 없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편의상 우리가 마치 단위처럼 붙이는 이름들이 있어요. 라디안. 로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삼각함수들 관련해서 예를 들면 사인 한 다음에 여기 라디안 값을 넣다. 코사인 한 다음에 라디안을 넣는다. 이렇게 할 때 얘는 단위가 없죠. 단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디그리. 디그리로 넣을 땐 라디안으로 바꿔서 넣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e to the x라는 것을 뭐 맥클로린 시리즈, 하지만 테일러 시리즈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쓰죠.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뜻하는 게 뭔가? 엑스포넨셜 펑션의 엑스포넌트로, 이걸 엑스포넌트라고 해요. 네. 엑스포넌트로 사용되는 녀석은 단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보세요. B에 얼마잖아요. 그렇죠? 단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1. 1이 단위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X. 단위가 있다고 해보세요. 만약 X가 단위가 있으면 1과 X는 같아야죠. 단위가. 같이 더해지려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말장난하는 친구들 때문에 항상 답하기 어려웠던 게 있죠. 어디서 읽고 와가지고는 야, 1 더하기 1은 얼마야? 위지금. 아니야. 물 한 컵에 물 한 컵은 물 한 컵이야. 그러면서 큰 컵에 막 이렇게 붙죠. 이게 왜 틀렸죠? 간단히 얘기하면 같은 단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첫 번째 두 컵의 단위의 한 컵과 그 다음 컵의 한 컵이 같은 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유닛이 다른 거는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봅시다. 얘와 얘의 단위가 같다고 해봅시다. 근데 얘의 단위는 뭐예요? 그 단위 제곱이죠. 얘는 3승이죠. 4승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를 들면 미터라고 하면 얘가 미터면 미터 제곱 미터 3승이 다 더해질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e to the x의 x는 단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아는 게 뭐죠? 오일러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뭐 가우스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x 자리에 j세타를 넣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j세타 마이너스 2팩토리얼 세타 제곱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때요? 얘들을 모았더니 리얼 파트를 모았더니 코사인을 테일러 전개한 것과 같다는 걸 알게 됐고 j를 뽑아내고 보니까 사인을 전개한 것과 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멋진 식을 만들었죠. 제가 이 과목에서 내내 강조했던 전자전기공학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뭐 평생 따라다니는 오일러스 아이덴티티. 무슨 다른 사람 이름을 뭐 붙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세타에는 단위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단위가 있으면 안 되죠. 보세요. 1 더하기 세타 제곱 세타 4승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라디안은 단위가 아니구나 사실은. 그냥 내가 비례상수를 어떤 식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그냥 알려줄 뿐이에요. 자 이제 로그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시리즈 전개를 할 수 있는데 로그 함수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로그를 붙이는데 여기 보면 원벨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참고로 벨은 누구죠? 벨?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는 히스토리는 모르는데 사실 벨은 L이 두 개인데 L이 두 개인데 어디 갔어요? 예, 단위가 그렇죠? L에서 L이 두 개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L 하나만 떠왔나 봐요. 그 사람을 끼렸다라는 썰이 있는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히스토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알렉산더 그라함 벨을 우리가 기려서 단위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참고로 의사였죠, 그렇죠? 청각장애 관련된 쪽을 연구하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의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언어와 관련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쪽이 있어요. 심리학과에서도 특히 휴먼 오디토리 시스템과 이 스터터링, 그러니까 말더듬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기작에 의해서 사람이 말을 더듬게 되나?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쩡하게 대화를 하다가 스터터링을 하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말이 안 나와요. 마치 우리 왜 최강야구 보면은 뭐 고수가 공을 못 던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게 왜 생기느냐? 심리적인 이유도 있고, 뭐 뇌의 어떤 어릴 적에 난산 이런 것에 의한 영구적인 손상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제가 지도 교수를 못 잡고 있을 때 처음에 어디 심리학과에 스피치 앤 오디올로지 디파트먼트 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C++ 프로그래밍을 하는 대학원생을 구한다. 쿼터 타임 RA를 주겠다. 그래서 저요 가가지고 이제 과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이 데시벨 이런 단어 많이 쓰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원벨이라는 걸 정리했어요. 원벨. 원벨은 뭐냐면 내가 어떤 퀀터티가 있을 때 컴플렉스 넘버일 수도 있고 리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매그니튜드를 취해요. 그다음에 베이스를 10으로 하는 로그를 취했을 때 1이 나오면 그게 원벨이에요. 알겠어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사실 벨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굳이 2라든가 2를 밑으로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10으로 하면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이 상용 로그 해서 많이 봤어요. 상용이라는 게 항상 쓰는 이라는 뜻이죠. 상업이라는 뜻이 아니죠. 항상 상자예요. 항상 쓰는 로그. 10으로 하면 좋은 게 뭐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도 어디 써놨는데 여기 써놨네요. 그렇죠? 네. 자, 로그 10을 밑으로는 10은 1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로그 10을 밑으로는 100은 2죠. 로그 10을 밑으로는 10의 n승은 n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10을 밑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1, 2, 3, 4 이렇게 늘어나면 10배, 100배, 1000배, 10의 n승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하게 느는데 베이스가 10인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죠?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1이 0이죠. 그렇죠? 0이 0이 아니라 10의 0승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로그 10을 미터라는 2는 0.3010, 10을 미터라는 3은 0.4771 뭐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일단 벨이라는 단위를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10을 미터라는 로가리즘. 취했더니 나오는 값은 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뭐 퀀터티가 3벨이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면 돼요? 어떤 기준값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값을 줬을 때 그것에 1000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5벨이다 그러면 10만 배겠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어떤 퀀터티가 있을 때 10배, 1000배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 값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배다 그러는데 0.3, 뭐 3010배 하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막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거랑 똑같죠. 우리가 리터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게 1000ml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통 마시는 양은 사람의 몸 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리터 단위로 먹지 않잖아요. 배부르잖아요, 너무. 우리는 보통 몇 100ml 이렇게 많이 먹죠. 우유 한 팩이 200ml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밀리리터라는 말도 귀찮아서 200ml, 150ml, 뭐 특히 약국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약사님들이 처방 주고는 거기 적혀 있어요. 뭐 9ml씩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건 9ml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너무 크니까 좀 불편해서 얘를 10을 곱한 녀석을 주로 쓰게 됐어요. 10을 곱하면서 즉 뭐냐면 10 로그 모시기를 이제 쓰는 건데 여기서 이제 끝까지 듣고 하세요. 네. 이제 얘를 그러면 뭐라고 부를 거냐는 거예요. 그 전에 10을 안 붙였을 때는 벨이라고 불렀어요. 10을 붙이면 뭐라고 불러야 되죠? 예, 그게 이제 대시인 거예요. 그래서 대시는 사실 여기 말고는 잘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MKS 단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밀리, 킬로, 뭐 메가, 기가 뭐 이렇게 가죠. 맞습니까? 예. 예를 들면 1000배면 킬로. 맞아요? 100만 배면 메가. 10의 9승 배면 기가. 그 다음에 10의 12승 배면 테라. 이렇게 올라가죠. 줄어들 때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 때 1000분의 1이면 밀리로 쓰고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은 10의 6, 마이너스 6 쓰면 마이크로.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 쓰면 나노. 뭐 이렇게 가잖아요, 요새. 그런데 또 그걸로 해도 너무 귀찮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데시인데 데시는 뭐냐면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1데시리터라고 제가 말하면 10분의 1리터란 뜻이에요. 잘 안 쓰지만 그 용어는 어쨌든 이 조어 방식에 따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1cm 이런 말 안 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1cm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게 100분의 1m죠, 사실은. 우리는 거꾸로 어릴 때 센티미터 단위로 주로 하잖아요. 센티미터의 10분의 1이 밀리미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터가 있고 맞아요? 밀리미터가 있는데 1000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밀리미터를 잘 안 다루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1학년생이. 뭐 줄 간격도 센티미터 정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센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지만 1미터가 있는데 데시미터라 그러면 어때요? 10분의 1미터고 따라서 1미터가 10데시미터죠. 그 다음에 센티미터는 100분의 1미터고 1미터는 100cm. 밀리미터로 하면 이제 간단하죠. 우리는 1000분의 1이고 따라서 1000밀리미터가 1미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데시벨도 어때요? 원벨의 10분의 1이고 따라서 원벨은 10데시벨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데시벨이라는 것은 10 로그 10 베이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단위인데 소리의 크기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타임축이라고 해보세요. 타임축.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그린다고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 그런데 자 에너지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거를 제곱해서 적분하죠. 그러면 어떤 단위 길이당 제가 파워라는 것을 계산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제곱해서 적분한 다음에 요 시간 길이로 나눠야죠.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를 듣거나 할 때는 이 파워로 듣는 거예요. 에너지로 듣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시간당 에너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쓰냐면 요 매그니튜드에 제곱해 놓은 걸 가지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운 신호, 임펄스 리스판스 이런 거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든 뭐 안 하든 타임 도메인 생각하든 그런 시그널들을 가지고 그냥 매그니튜드가 아니라 타임 축에서 파워,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죠? 여러분이 파스발즈 릴레이션을 봤듯이 그 파스발즈 릴레이션 기억납니까? 여기 타임 도메인상에서 적분인데 앱솔루트 밸류의 제곱 또는 모듈러스 제곱이고 여기에 프리퀀시 도메인인데 어때요? 시그널에 프리에 트랜스폼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내가 뭘 말하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말하든 마치 여기서 매그니튜드 리스판스에 뭐 하든 간에 어때요? 우리가 파워, 에너지 이런 걸 말할 때는 다 제곱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데시벨 이런 거 정의할 때 10 로그 10 베이스 무엇의 제곱 또는 로그의 프로퍼티에 따라서 20 로그 10 매그니튜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그젬플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모듈러스가 1이에요. 걔를 우리가 그냥 db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벨로 바꿔도 1이니까 제로고 제로 10배 해봤자 제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제로 db예요. 매그니튜드가. 자,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가 루트 2배가 됐어요. 그럼 주의를 해야죠. 2분의 1의 로그 안에가 어차피 제곱이니까 얘는 2배가 된 거죠. 매그니튜드 스퀘어로 생각하면. 2배는 0.3010인데 10배라니까 3.010 뭐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 뒤는 다 귀찮으니까 그냥 3dB 이렇게 3dB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뭐 여러분 곧뭐 대학원만 가도 많이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저 인간은 나보다 머리가 3dB는 좋은 것 같아 이런 농담을 막 해요. 우리끼리 이 바닥에 있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보다 2배는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dB는 좋은 것 같다. 이런 게. 자, 이제 2가 되면 6이 되겠죠. 0.3010의 2배의 10배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1에서 10배가 되면 이게 사실 10배가 아니라 제곱이니까 100배가 된 거죠. 그리고 본래는 벨로 하면 2가 돼야 되는데 데시벨이니까 20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써놨던 거 가지고 다시 연습을 해보면 네, 여기 있죠. 네. 데시벨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벨 기준이고 이거는 0dB고 10dB, 20dB, n times 10dB 이렇게 됩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도 쓰고 있는 이 도시화, 시각화하는 방법을 봅시다. 자, 굉장히 간단한 어떤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갖는 시스템이 있어요. LTI 시스템.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 over 1 플러스 j 오메가 또는 j 오메가 플러스 1이에요. 물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시오. 뭐 퀴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 문제는 아니고 자,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듯이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정보를 이제 도시하고 싶어요. 근데 나눠서 할 거예요. 매그니튜드는 편의상 로그 매그니튜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는 괄호에서 db라고 돼 있죠. 참고로 단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단위 비스무리한 걸 쓸 때는 축에다가 이 엑시스에다가 이걸 레이블이라고 해요. 엑시스의 레이블. 레이블을 쓸 때 레이블에다가 괄호를 해서 프랜터시스를 해서 단위를 써요. db는 단위는 아니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radian frequency 한 다음에 radian per second. 사실 단위는 엄밀히 얘기하면 per second죠. 그래? 근데 라디안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db니까 어차피 db니까 0, 20 하면 100배가 됐구나. 맞아요? 0, 네거티브 20 그러면 100분의 1배구나. 0, 네거티브 40 그러면 어때요? 10,000분의 1이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쪽을 한번 보세요. 이쪽은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애매한데 이건 엄밀히는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거죠.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건데 여전히 단위는 리니어 스케일의 단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눈금 간격이 여러분은 회로 이런 시간에 책 넘기다 보면 한번 봤겠지만 어때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네, 요렇게 해요. 요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로그 플롯이에요. 엄밀히는.
로그 플롯인데 여기도 로그를 취해서 그린 거고 여기도 로그 취해서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하지만 얘는 사실 로그지만 얘는 리니어 스케일인데 로그로 그린 거죠. 뭐라고 좀 복잡하죠.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이게 뭔지.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로그 매그니튜드와 레디안 프리퀀시로 이제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가 0에서 양수일 때 참고로 얘는 어때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쳐다보면 리얼 밸류드거든요. 리얼 밸류드면 우리가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리얼 이븐이라는 걸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양수인 부분만 그리면 음수인 부분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페이즈 리스판스는 리얼 오드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양수만 그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컴플렉스 넘버인데 하지 마세요. 타임 도메인상에서 해보면 얘가 리얼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보면 알겠지만 오메가가 작을 때는 얘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분모가 컴플렉스 넘버를 하더라도 1에 가깝죠. 자, 1분의 1이에요. 그럼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뭐 제곱 20 로그로 하든 뭐로 하든 거의 0이죠. 그래서 작은 값에서는 거의 0인 거예요. 0 해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좀 값이 커지기 시작하면 슬금슬금 어때요? 요 녀석이 나를 무시하지 마. 나도 제법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무시되죠. 얘를 무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1 오버 j 오메가인데 매그니튜드만 취하면 1 오버 오메가죠. 그러니까 오메가 분의 1이죠. 오메가 분의 1은 로그 플러스해서 어떻게 되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20 로그 10 베이스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배 될 때 이 dB 값이 마이너스 20이 떨어져요. 이거를 20 dB per decade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로 decade란 말은 데크가 뭐대요? 우리가 디셈버 12월이지만 본래는 10월을 나타내죠. 데크가 맞습니까? 네, 그게 카이사르 이름과 줄리어스 카이사르 그다음에 오거스투스가 자기가 좀 좋은 날짜들을 차지했죠. 7월, 8월 하는 바람에 다 2달씩 밀렸잖아요. 우리가 옥토퍼스는 뭐예요? 옥토버는 뭐예요? 옥토버. 10월인데 옥토퍼스는 발이 8개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옥토버가 8월인데 이놈들이 중간에 이름을 2개 끼워 넣어서 10월로 밀린 거죠. 예,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주장하는데 뭐 대충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칠쌍둥이 간혹가다 뭐 인디아나 이런 데 태어났다 이러잖아요. 셉터풀이죠. 근데 9월이잖아요. 세프템버가. 주의를 하세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그냥 이 슬로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네가티브 20 dB per decade야 이렇게 얘기하면 감소하는구나. 그 다음에 20 dB per decade로 감소한다 이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즈도 마찬가지로 그리면 여기도 이제 로그로 그렸어요. 그래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예쁘게 생겼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뭐 좀 하나 배웠어요. 로그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로 하면 편리한데 놀랍게도 그릴 때는 이쪽도 사실상은 로그 스케일로 그리는구나. 그런데 매틀랩으로 여러분이 이걸 그리고 싶으면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되냐 하는 질문이 이제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쁘게 그려주냐. 그래서 앞에 제가 좀 써놨는데요. 예전에 뭐 제가 어디 갔어요? 지웠나 보네. 네, 그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네.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매틀랩 커맨드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게 일단 플롯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에다가 벡터로 넣고요. x 값을 넣고 y에다가 해당하는 값을 넣어요. 그 다음에 플롯 x, y 그러면 일반적으로 리니어에서 그려줘요. 그러니까 참고로 다 양수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일단 플롯 한다. 죄송합니다. semi log x라고 한 다음에요. x는 그냥 두고요. 요게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 곱하기 log 10y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y 값들을 리니어 스케일인 것을 이렇게 20 log로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y가 1000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뭘로 바꿔놓죠? 1000이면 이게 3이니까 죄송합니다. 1000분의 1이었으면 마이너스 60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마이너스 60이 찍히는데 요 세마이 로그 x라고 하죠. 요 x를 요런 꼴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전히 x가 그냥 들어는 가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요것과 거꾸로 돼 있는 게 세마이 로그 y라는 건데 지금 헷갈리니까 안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냥 플롯 말고 세마이 로그 x라는 걸 하면서 요 y 아규먼트 자리에 20 로그 10 베이스 y를 쓰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만 하면 문금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grid on이라는 명령어를 또 써줘야 돼요. 다음 라인에. 알겠어요? 이게 고등어 두 개처럼 돼 있는 게 커맨드 라인에서 지금 ready 이렇게 waiting 기다리고 있어요. 명령어를 입력하세요. 이런 거예요. 매트랩에서. 제가 말했지만 뭐 여러분 선배가 또 라떼는 말이야 내가 조등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금요일 날 수업이 한 번 더 있었고 그 매트랩 가르쳐주고 프로젝트도 해야 됐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다 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안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이 다 알게 되느냐를 테스트하는 여러분의 선배들도 항상 당했던 그 문제를 제가 가져왔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로그 플롯이에요. 로그. 네. 매틀랩에서 로그라는 명령어를 쓰면 이렇게 그려줘요. 물론 여기도 그리드 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x, y 이렇게 한 거예요. 얘는. 자, 제가 이렇게 해놓고는 요 a, b, c, d 네 개의 점이 있는데 네 개의 점의 x 값과 y 값을 이제 써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손으로 써보세요. a는 몇 콤마 몇, b는 몇 콤마 몇. 쓰는 방법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a 3,5 이러면은 a의 x 값이 3, y 값이 5 이렇게 되듯이 한번 써보세요. 자, a, b, c, d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안 해보면 못 배워요, 여러분이. 자, 해보세요. 다 하셨나요? 자, a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읽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그 플랫에서. 자,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a는 a의 x 값은 그냥 쭉 내리면 돼요. 이 점을 따라서 쭉쭉쭉 내렸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10의 0승. 그다음에 y도 쭉쭉쭉쭉쭉 가면은 10의 0승.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a는 10의 0승, 10의 0승이니까 이게 1,1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예요. b. 자, b. 자, 쭉 내렸어요. 근데 숫자가 안 써 있어요. 이쪽으로 갔더니 10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래서 x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콤마 10의 마이너스 1승인데 자, 이게 뭐냐 이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처음 맞닥뜨리는 챌린지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거는 10의 0승이고 이게 10의 1승이잖아요. 얘는 뭘 것 같아요? 네, 2 곱하기 10의 0승이에요. 알겠어요? 요 점은 3 곱하기 4, 5, 6, 7, 8, 9.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문금이 8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가 초등학교 이럴 때 기억납니까? 센티미터 자 딱 놓고 0, 10cm 사이에 세보면 어때요? 9개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가운데 5, 그 긴 거 있고 4개씩. 맞아요? 네, 그 10등분이 돼 있어서 그렇죠. 얘는 10등분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1이고 이게 10이에요. 비유를 하자. 비유가 아니죠. 1이죠. 10의 양승. 이게 1이고 이게 10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인데 여기다가 10의 영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0의 영성, 즉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거꾸로 쓴다. X.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CD를 해보세요. 여기서는 틀렸을 수도 있지만 B에서 CD는 안 틀려야죠. C는 또 쉬워요. 쭉 내리면 10의 1승. 좋아. X는 10. 얘는 뭐죠? 얘는
예, 얘도 주의를 해야죠. 어떻게 하냐면요. 요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요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y 값이. 얘는 10의 1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아시겠어요? 그래서 10, 100분의 2. 자, 이제 마지막 피날레 D예요, D. 예, 이거는 이제 맞추고 끝내면 되죠. 기분 좋게. 끝이 좋으면 다 좋으니까. 자, 얼마입니까? D는? 예, 200,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맞습니까? 예, 이거는 2 곱하기 10의 제곱. 왜냐하면 이게 1 곱하기 10의 제곱,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높이가 이게 1, 2, 3이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하시면 여러분이 로그 플랫쯤은 이제 실수 안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맞나요, 답이?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봅시다. 자, 이제 typical 보드 플랫 한 다음에 여기 보더 세컨 오더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배우지 않았는데 아직 이런 용어를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매그니튜드를 취했더니 분모의 제곱이 있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분모의 오메가의 제곱이. 네. 앞에 위에 거는 퍼스트 오더 시스템이라고 돼 있었어요. 사실 제가 말 안 하고 있었지. 여기 보면 어디 있어요? 퍼스트 오더. 없나요? 예, 하여튼 얘는 퍼스트 오더예요. 오메가만 있잖아요. 그렇죠? 오메가 1승만. 얘는 오메가 제곱이 있는 건데 그렇겠지만 뭐 이 사람은 LCR 서킷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RLC 서킷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언제부터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RLC 서킷이면 적분기 하나 있고 미분기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미분기 기준으로는 적분기 기준으로는 미분이 2번 있는 거죠. 세컨 오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 로그 10 베이스 매그니튜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얘는 이제 숫자 자체가 db인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또 나타내는 법이 이런 거예요. 이거를 10의 0승, 10의 1승, 2승, 3승이라고 안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러분이 매틀랩에서도 그, 그 스타일을, 스케일 스타일을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40dB per decad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 걸 decade라고 해요. 한 decade 같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리면 거의 0dB죠. 이렇게 올리면 거의 네거티브 40이죠. 그래서 이거는 40dB per decade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메가가 증가할 때. 자, 그래서 세컨 오더는 퍼스트 오더일 때 비하면 더 빨리 감소하는 거죠. 퍼스트 오더일 때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기도 써놨지만 여러분이 파워 로우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멱수 법칙, 멱 법칙, 파워 로우, 멱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통계 자료가 있어요. 주로 쌍으로 돼 있는 거죠. 어떤 xi, yi, 그다음에 i가 굉장히 많고 서브스크립트 i가 뭐 100만 사람마다 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의 나이와 시력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나이가 x고 시력이 y가 되는 거죠. 쫙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예를 들면 플러스를 할 때 로그 플러스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보면 리니어로 보면 잘 안 보여도 로그로 하면 잘 보일 때가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y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a 잠깐만요. 이런 게 있다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게 직선이죠. 맞습니까? y는 ax. 그런데 이제 이렇지 않고 y는 예를 들면 a 그다음에 x의 n승 더하기 뭐 b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해봐요. 이런 식이. 뭐 실제로는 이제 좀 뭐 감소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반드시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고 폴리노미알도 여러 개 있어도 돼요. 근데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로그 플랫에 그려서 개형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로그 플랫에. 으악 할 필요 없죠. 그냥 로그를 취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로그를 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형을 본다 그러니까 얘는 날려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y는 로그 a 빼기 n 로그 x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얘도 무시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로그의 새로운 어떤 y 틸더 얘를 로그의 새로운 x 틸더라고 보면 x 틸더 y 틸더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n인 직선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폴리노미알이 있잖아요. 도미넌트한 폴리노미알. 예를 들면
어, 커질 때는 차수가 제일 큰 거. 맞아요? 작아질 땐 차수가 제일 작은 거. 이런 것만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로그 플러스에서 직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려보면 흥미롭게도 로그 그려놓으면 물론 어떤 때는 이쪽은 로그 이쪽은 세마이 로그 x일 때도 많아요. 편의상. 그려놓으면 이게 스트레이트 라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뭔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멱수의 법칙 또는 멱 법칙이 성립하는 릴레이션이구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파워 로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파워 로 법칙이잖아요. 로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기도 보세요. 지금 이 세컨 오더 시스템의 참고로 이걸 보드 플랫 또는 보대 플랫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로그로 그려놓은 걸 보대 플랫이라고 많이 해요. 네. 보대 플랫에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아, 뭔가 레이셔널 릴레이션이고 분모의 제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곱 텀이 도미넌트하구나. 맞습니까? 여기서는 로그로운데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니까 이건 퍼스트 오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h of j 오메가를 여러분이 썼더니 이쪽에 분자에는 제일 큰 차수가 오메가의 3승이고 분모에는 제일 큰 차수가 오메가의 5승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도 2승, 1승, 0승 있고 4승, 3승 있지만 오메가가 커지면 어때요? 얘들만 도미넌트 하잖아요. 여러분 수학의 뭐센 이런 데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결국 이렇게 캔슬하고 나면 이게 세컨 오더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지금까지는 이제 매그니튜드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제 페이즈 관련해서 봅시다. 자, 이 페이즈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딜레이를 주면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그냥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알파예요. 그럼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암기를 하고 있어야죠. 그냥 바로 여기 있지만 임펄스 리스판스는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알파고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은 y는 x의 t 마이너스 알파. 알파만큼 딜레이를 준 것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의 로그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먼저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있지만 취해 보면 1이죠. 그 1이 오메가의 함수로서 1이니까 컨스탄트죠. 그러니까 로그 매그니튜드를 그리면 그냥 0이에요. 0. 0 dB. 맞습니까? 1이니까 10의 0승이잖아요. 그 다음에 앵글을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네거티브 알파 오메가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메가의 함수로서 딜레이가 크면 클수록 이게 더 가팔라지죠. 숫자는 더 작아지지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매그니튜드, 앵글 리스판스 또는 페이스 앵글 리스판스를 그렸을 때 직선으로 나타나면 걔는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아, 오케이. 딜레이.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스 리스판스가 리니어 펑션 오브 오메가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봅시다. 그것도 타임 도면에서. 그게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x 오브 t라는 시그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첫 번째, 이 시그널이 어떤 첫 번째 시스템을 통과하는데 첫 번째 시스템은 예를 들면 아웃풋을 이렇게 내요. 그럼 퓨어 딜레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어때요? 0에서 입력이 10에서 나타났으니까 딜레이가 된 거죠. 10초만큼 예를 들었습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틀림없이 이 시스템은 어때요?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e to the 네거티브 j 10 오메가 이렇게 될 거라고요. 알겠어요. 간단해요. 자, 그런데 리니어 페이스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얘가 그대로 시프트 돼서 나타나지 않겠죠. 리니어 페이스라 하더라도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막 이렇게 출렁거리면 또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는 예를 들면 일정하다고 합시다. 근데 페이즈만 이제 하나는 리니어 페이즈고 하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타임 도메인상에서 눈으로 봤을 때
페이즈는 중요해요. 교수님 뭐 휴먼 오디터리 시스템은 페이즈에 뭐 둔감하라. 그거는 우리 귀로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몰랐을 때는 틀림없이 심리학자들이 엄청난 실험을 했겠죠. 의사들이나. 맞습니까? 톤 제너레이터 2개 가지고 페이지를 이렇게 바꾸면서 달라지니? 사람 아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라면 사람의 귀는 뿌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예를 들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듣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정확히 맞는 건 아니고 쇼텀 푸리에 트랜스폼 또는 쇼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냐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들어간 시그널이 얼마나 찌그러져서 나오느냐는 베이스 리스판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만 사람 귀로 들을 때는 별로 중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만 플랫하면.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넌리니어 베이스 효과는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고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주의할 것은 뭐였죠? 제가 이게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n0 그래서 n0가 정수면 딱딱 떨어지는 딜레이 또는 어드밴스지만 이게 n0가 정수가 아니면 이상한 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dt, ft는 항상 주기가 2파이여야 되는데 이게 n0가 정수가 아니면 2파이가 안 되잖아요. 이 함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프리퀀시 펑션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discrete time 시그널의 dt, ft는 안 되는 거죠. n-이 정수가 아니면. 잊지 마세요. true, false로 잘 내요, 제가.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어떤 FIR 필터, Finite Impulse Response라고 했는데 Impulse Response가 그림을 그려놨더니 넌제로인 부분이 유한궤도라. 그러면 FIR 필터라고 해요. 이 필터를. 이 녀석을. Finite Impulse Response. 참고로 넌제로인 게 셀 수 있게 무한되면 IIR, Infinite Impulse Response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 필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무빙 에버리지 하는 것이 FIR 필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디렉 델타 N1 더하기 N2 더하기 1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건 계산해보라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하면 고등학교 때 그 무한등비 수열의 부분합식이 왜 필요하고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오일러스 아이덴티티까지 결합하면 사인 오버 사인이 항상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디리클레 커널 또는 디리클레 펑션이라 부른다는 말도 했고 자 그런데 저런 시스템이 있으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도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리스판스를 구할 수 있는데 요걸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뭐죠? N-롯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정수라면 퓨어 딜레이 또는 어드밴스죠. 매그니튜드 취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페이즈 취하면 어떻게 되죠? 페이즈, 리니어 페이즈죠. 맞아요? 리니어 페이즈잖아요. 자, 이 녀석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상한 놈이에요. 문득 생각하면 뭐야 first order 분의 뭐지? 하기 쉽지만 매그니튜드를 취해보세요. 그럼 여기 있지만 매그니튜드를 취하면 얘가 리얼, 얘가 코사인은 리얼이고 사인은 퓨어 이미지널이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모든 오메가 데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얘는 좀 이상한 놈인데 얘도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는 1이에요. 얘와 마찬가지. 근데 당연히 페이즈는 이게 리니어 페이즈가 아니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오디오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이 들어온 시그널이 그대로 사람 귀에 잘 들리면 좋겠어요. 주파수별로 뭐 커졌다 작아졌다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 중에서 만들기 쉬운 놈으로 만들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 귀는 어차피 페이즈 디스토션에 크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게 엄청난 차이를 내지 않는 이상은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네, 나중에 뭐 나올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얘는 리니어 페이즈를 갖는 매그니튜드가 1인. 그래서 모든 주파수 대역이 동일하게 통과한다고 해서 올 패스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리니어 페이지를 갖는 올 패스 시스템, 얘는 넌 리니어 페이지를 갖는 올 패스 시스템이에요. 마찬가지로 컨티뉴스 타임에서도 얘는 리니어 페이지를 갖는 올 패스 시스템, 얘가 넌 리니어 페이지를 갖는 올 패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휴먼 오디터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프리퀀시 리스판스 별로 안 중요하고 매그니튜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저런 시스템을 만들 때 앞서 우리가 요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타임 도메인상에서 저 모양이 찌그러지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실제로 많은 경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통신 시스템에서
내가 전송을 했는데 저렇게 찌그러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뭐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 이런 게 막 생기면서 엉망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채널에 의한 게 아니라 내 시스템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나는 시스템을 내가 디자인하는데 막 통신 잘 안 되게 막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 그림에서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올패스 만들기도 어렵고 리니어 베이스 만들기도 어려운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디자인한 어떤 필터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필터의 특정 프리퀀시 대역에서만 내 시그널이 날아가요. 그러면 그 특정 프리퀀시 대역에서만 시스템이 뭐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올패스라든가 리니어 베이스처럼 보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특정 대역에서만 예를 들면 올 패스에 가깝고 리니어 베이스 시프트가 일어나게만 돼 있으면 내 시그널은 어때요? 매그니튜드 스케일 돼서 딜레이 좀 된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될 때. 그때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그룹 딜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네, 그때랑 사실 동일한데 여기서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스템의 페이즈 리스판스인데 얘가 이렇게 이상한 커브예요.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리니어 베이스 시스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게 리니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리니어는 어파인 펑션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모든 스무스한 커브는 어파인 어프락시메이션, 퍼스트 오더 어프락시메이션 또는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그 영역, 우리가 오메가 제로라고 부르는 근처에서 우리가 아주 조금 베리에이션이 있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파인 어프락시메이션을 하죠. 컨스탄트 어프락시메이션은 제로 소드 어프락시메이션이고 펄스 오더 어프락시메이션이 어파인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인데 그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커브가 네. 1개 미분과 컨스탄트만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H of J 오메가는 이 커브지만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는 마치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나 맥클로린 시리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 높이 더하기 요 직선이죠. 그래서 요 높이가 요 값이고요. 요 직선을 나타낼 때 어때요? 오메가 제로로부터 디비에이션 할 때마다 기울기가 달라지니까 이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앞에 기울기를 편의상 타우 오브 오메가 제로 요 값. 참고로 이 기울기를 네가티브 타우 오브 제이 오메가 제로라고 불렀어요. 제이가 있다가 없다가 막 하죠. 이 교수님이 쓰실 때 좀 헷갈리게 쓰신 것 같은데 이거는 지웁시다. 지우고요. 네. 자, 이렇게 나타내면 어때요? 이제는 어파인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이 된 거죠. 이렇게 보면 어떠냐면은 요 근처에서의 어떤 프리퀀시 컴포넌트의 그룹은 어떤 딜레이를 가져요? 타우 오브 오메가 제로 세컨드라는 딜레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에서 그룹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룹 딜레이 at 오메가 제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여기 막 집중력이 떨어지셨는지 뭐 틀렸더라고요. 제가 지워놨어요. 이게 타우 오브 오메가 제로 타임스 오메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노트를 고치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룹 딜레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어떤 특정 주파수 근처에 있는 녀석들만 생각하면 실제로 딜레이가 얼마 일어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그 올패스 시스템을 가지고 프리퀀시 그러니까 페이즈 리스판스가 이제 리니어 페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페이즈가 지금 보면 여기 네가티브 A 오메가 플러스 B 오메가 스퀘어라고 써놨는데 이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리니어 페이즈예요, 아니에요? 넌 리니어죠. 그렇죠? 넌 리니어 페이즈인데 작을 때는 얘가 도미넌트하다, 클 때는 얘가 도미넌트하죠. 그러니까 그룹으로 따지면 리니어 페이즈 비스무리한데 그래도 얘는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인풋이 요 시스템에 요 렉탱글러 펄스가 들어갔어요. 우리는 알다시피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그널은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까지 있고 얘는 어때요? 싱크와 관련돼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얘가 들어갔는데 그냥 정확하게 모든 컴포넌트들이 딜레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참고로 이런 시스템은 그룹 딜레이가 주파수에 따라 다른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뭐냐면 하이 프리퀀시 텀과 로우 프리퀀시 텀들이 이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럼 타임 도메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마치 깁스 피나미넌 생기듯이 이런 데서 여기가
엣지가 뭉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깁스 피나민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시스템이 넌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이기 때문에 출력에서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숙제로 한번 내서 여러분이 다 했을 거고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는 깁스 피나민을 필요 없고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시스템을 디자인하다 보면 로우 패스 필터, 뭐 밴드 패스 필터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러분이 RF 일렉트로닉스 서킷을 전공하는 데 가면 가장 기본 내는 게 앰프 만들고 RF 앰플리파이어, RF 믹서 만들고 RF 필터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하고 물론 로컬 오실레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로우 패스 필터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면 회로 이론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이 시그널의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깔끔하게 아이디얼 로패스처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RLC 서킷으로 하면. 못 만들죠. 그러다 보면 요 매그니튜드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네가티브 오메가 P에서 포지티브 오메가 P 정도까지 플랫하게 만들고 싶은데도 실제로 만들고 나면 이렇게 요 점선처럼 다티드 라인처럼 돼요. 물론 오더를 높게 쓰면 즉 커패시터와 인덕터 또는 뭐 커패시터만으로 구현한다면 커패시터들을 많이 쓰면 샤프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대충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패스밴드, 여기를 스탑밴드, 여기를 중간을 트랜지션 밴드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이렇게 돼 있으면 아이디얼하면 임펄스 리스판스가 싱크고 스텝 리스판스는 유닛 스텝이죠. 그런데 아이디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컨트롤러 만들 때도 똑같아요. 이런 출렁거림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청암도 소환에. 그러면 2층에서 5층까지 딱 가면 마지막에 해서 흔들흔들 하는 것을 느끼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샤프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분들이 잘 얼라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말했듯이 다음 시간에 LCCD들을 왕창 모아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Z 트랜스폼 할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퀴즈 있는 거 잊지 마세요.